자, 그럼 이제 우리 실습 4 앞에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제 모빌진에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보여드린 대로 요 그림, 이걸 이제 참조하셔서 봐도 되고요. 이걸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추가하는, 요 이름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거에 맞출 수도 있고, 제가 좀 전에 여기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에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이름 바뀌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장 비어있는 그 이 모빌진 화면이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베이스 프로젝트를 임포트 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일 메뉴에 가서 임포트, 자, 제너럴, 이게 또 리셋이 돼 있네요.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거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자, 오토사 기반, 그 자신의 베이스 프로젝트 위치로 가면 돼요. 꼭 이 디렉토리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프랙티스의 베이스. 자, 폴더 선택하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만약에 얘가 희미하게 돼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지울 때 그 우리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걸 안 지운 거 선택 안 한 거예요. 그걸 가서 직접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 여기 카피 이거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카피 프로젝트 인투 워크스페이스. 이게 추가되어 있어야만이 그 베이스 프로젝트를 내 워크스페이스로 가져다가 실행하는 거라겠죠. 자, 그리고 피니쉬. 그러면 쭉 임포트 해올 거예요. 자, 좀 오래 걸리죠? 하드디스크에서 읽는 거라. 실제 가상 PC가 아니라 로컬에서 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빨라요. 물론 이제 컴퓨터 성능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읽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 아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컨피그레이션에서 출발해야 되죠? 컨피그레이션 안에, 자, 시스템 아래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애플리케이션. 자, 여기다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걸로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우클릭을 해서 뉴에 오토사 파일. 오토사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넣어야 되고 오토사 인터페이스 넣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토사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파일 이름은 앱 언더바 RT. 자, 패키지 이름은 그냥 똑같이 써줄게요. 앱 언더바 RT. 자, 패키지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니쉬. 자, 여기 만들어졌어요. 앱 언더바 RT.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가할게요. 패키지 아래에다 우클릭, 뉴에 가보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있죠? 얘를 고를 거예요. 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나 쓱 만들어졌어요. 얘를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자, 숏네임부터 우리는 swc 언더바 시트 스위치라고 할 거예요. 자,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놓을 거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하나 만들었죠? 자, 저장 한번 하고. 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자, 패키지로 가야 되겠죠? 패키지에 우클릭, 뉴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여기를 볼 거예요. 자, 또 쓱 만들어졌죠? 자,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swc 시트 히팅 컨트롤.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은 first. 자, 저장. 자, 그럼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일단 오토사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샌드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만들게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는 포트에 대한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이 패키지에서 만들어야 돼요. 타입은. 여기다가 우클릭 뉴에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 얘를 하나 만들게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 자, 또 쓱 만들어졌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숏네임부터 이름은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가 레이어하고 연결되는 애가 아니죠? first라고 놓고 자, 그럼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냐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엘리먼트 뉴를 해서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 엘리먼트 이게 프로토타입 이름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베리어블 데이터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얘 이름은 패신저 디텍티드가 되는 거고요. 자, 항상 데이터 프로토타입을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같이 와줘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데이터 타입이 있죠? 여기 점점점 얘를 누르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들을 다 보여주고 원래는 데이터 타입도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만들어 써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아직 데이터 타입을 만들 여력까지는 없어요. 근데 데이터 타입을 만들면 좋은 이유가 뭐냐? 그 데이터 값의 범위라든지 인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원한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에 맞게 이 변수들을 설정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는 그냥 불리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오토사 데이터 타입의 임플리멘테이션 데이터 타입 요게 이제 오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들 얘들은 내가 만들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추가가 됐어요. 자, 우리는 불리언이기 때문에 뭐 인밸리데이션 팔러스라든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이런 것들을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비워놓은 채로 두고요. 자, 저장. 자, 그럼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트를 추가하면 되겠죠? 자, 포트를 추가하기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듯이 요거 만들었죠? 자, 얘 만들게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바로 만들고 포트 4개를 한꺼번에 쫙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는 오토사 인터페이스니까 타입이죠. 자, 여기로 가야 돼요. 우클릭 뉴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 얘를 선택할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 요거를 고르고 자, 그럼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자,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이름은 뭘로 하게 됐냐면 if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로 하기로 했어요. 자, 이름은 넣고 자,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는 뭘 주고받는 애라고 했냐면 오퍼레이션을 주고받는 애라고 했어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죠. 그래서 우리가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 넣었어요. 자,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넣어줘야 되겠죠. 즉 오퍼레이션은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션 여기에서 자, 첫 번째 new를 하나 할게요. new. 자, new를 하나 하면 오퍼레이션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지 맘대로 이름 정했죠? 오퍼레이션 0 하고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hitting o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hitting on. 자, 오퍼레이션의 이름은 hitting on이에요. 자, 그런데 오퍼레이션에 타입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오퍼레이션에 타입은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입력도 안 돼요. 마이너스 돼 있죠.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함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매개 변수를 줄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여기 매개 변수를 줘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를 우리가 오토사 세상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컬한 용어로 논리 용어로 그렇게 말하고 이제 피지컬하게 실제 구현할 때는 그거를 함수로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C 언어 세상으로 갔을 때는 걔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시켜 볼게요. 이 오퍼레이션에다가 매개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그럼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규먼트 플러스가 있어요. 아규먼트 플러스. 이게 이제 매개 변수 추가예요. 매개 변수 추가. 요게. 자, 그래서 얘를 눌러 보시면 그 아래에 또 매개 변수가 하나 딱 만들어져요.
아규먼트 제로.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에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할 때 보면 함수의 리턴 값, 함수의 이름, 함수 매개 변수 이렇게 쭉 오죠. 자, 우리 함수 이름하고 함수 매개 변수를 지금 쓰는 과정인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은 우리가 뭘로 하게 됐냐면 아까 num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num. 자, 얘는 매개 변수는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뭘로 하기로 했냐면 데이터 타입은 uint 32의 num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uint 32로 골라줘야 돼요. 자, 선택 쭉 내려가 보면 uint 32가 있어요. uint 32. uint 32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 타입은 uint 3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을 보면 디렉션이라는 게 있네요. 방향. 자, 여러분들 C 언어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건 지금 C 언어에서 우리가 그냥 그 타이핑해서 코딩하면 되는 거를 지금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C 언어의 매개 변수를 쓸 때 이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쓸 거냐, 출력으로 쓸 거냐, 입출력으로 쓸 거냐. 이게 디렉션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입력으로 쓸 때면 보통 우리가 C 언어 책에서 얘기하는 콜 바이 밸류를 하면 돼요. 콜 바이 밸류. 만약 이걸 출력으로 하고 싶으면 콜 바이 레퍼런스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다 값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뭐냐면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콜 바이 밸류는 그 내 자체의 값을 주는 거고 콜 바이 레퍼런스는 내 값에 내 데이터 변수에 주소를 줘서 여기다가 좀 써줘 하고 주는 거고 콜 바이 밸류는 그냥 값을 주는 거예요. 변수에. 그러면 나한테 써달라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쓸 때는 반드시 콜 바이 레퍼런스를 써야 돼요. 주소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매개 변수가 입력이냐 출력이냐에 따라서 함수 프로토타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포인터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uint 32 num 이건 콜 바이 밸류죠. 얘는 인풋이에요. 만약에 내가 얘를 아웃풋으로 쓰겠다? 그럼 uint 32 아스테리스크 넘이 되는 거예요. 별표, 포인터 레퍼런스, 포인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인아웃인지 골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아웃이나 아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웃이 되려면 포인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C 언어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C 언어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유일이 아니라 무조건 포인터를 써야 되는 곳, 포인터 안 쓰고 안 되는 곳은 매개 변수의 출력을 받을 때 이때는 무조건 포인터를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입력으로 할게요. 인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상세 설정들이에요. 설정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서블 에러라고 했는데 여기 에러 이건 뭐냐면 리턴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리턴 값은 함수 리턴의 용도는 우리가 어떤 출력을 리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함수의 리턴의 목적은 이 함수의 상태를 리턴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이 리턴되면 아,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돼서 끝났구나. 예를 들어 1이 리턴되면 아, 얘 실행하다가 무슨 에러가 발생했구나. 2가 리턴되면 아, 무슨 에러. 3, 4, 5, 6, 7, 8, 9 이렇게 에러 코드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수를 콜하는 입장에서는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끝났는지 실행하다가 오류가 있어서 끝났는지 알고 그 다음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미스라 가이드라인에도 있죠. 미스라 가이드라인에도 C 언어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상태를 받고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로 함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리턴하는 거는 이 함수의 실행 상태, 얘를 리턴해 주도록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면서 나만의 에러를 더 추가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passable errors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걸 정의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새로운 에러들을 쫙 정의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 에러를 리턴할 수 있게 매크로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함수를 리턴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시켜주면 돼요. 여기다 추가해주면 함수의 리턴 값을 내가 원하는 그 에러 코드로 리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됐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오퍼레이션 새로 만들었고 이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샌더 리시버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C 언어를 잘 알고 있다면 여기서도 이게 결국은 C 언어하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베디드 이 제어기나 이런 쪽에서는 C 언어가 굉장히 핵심 언어고 C 언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인베디드 C 프로그래밍 이런 쪽 이게 C를 우리가 처음에 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C 언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특히 제어기 소프트웨어에서는. 물론 이제 고성능 제어기로 가면 어댑티브 오토사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C++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걔도 결국 C 기반의 객체 지향 개념을 넣어서 개발의 어떤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 거기 때문에 C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C++ 요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요 언어들이 특히 우리 자동차 쪽에서는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시트 스위치에 자, 요 포트들을 그대로 추가시켜 줄게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추가하고 P 언더바 히팅 컨트롤 추가하고 R 언더바 IO 추가하고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이렇게 4개 포트를 차례차례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트 스위치로 가야 돼요. 시트 스위치로 가서 자, 포트로 가서 자, 여기서 추가를 해줄게요. 먼저 샌더부터 하나 추가할게요. 샌더. 추가 버튼, 샌더 리시버에 샌더가 추가될 거예요. 샌더 리시버에 샌더를 추가를 할 거예요. 샌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다 보여주죠? 그 중에 내가 만든 거.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얘를 이용해서 포트를 만들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여기 만들어졌죠? 얘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바꿀게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이게 됐고. 자, 그 다음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펙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 이네이블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패신저 디텍티드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포트 추가 됐죠? 자, 두 번째 우리 얘 추가할게요. 여기 서버 포트. 우리가 만든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서버 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추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의 클라이언트. 아니, 서버죠, 서버. 지금 우리 서버 포트니까 서버를 추가해야 돼요. 서버.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내가 만든 거 IF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이었죠. 여기 있네요. IF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됐어요. 자, 얘도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자, 우리 이름은 P 언더바인데, 자, 이 그림에 그냥 맞출게요. 이름은. 이 그림, 제가 그린 이름에서는 P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뭐 상관없지만은, 자, 히팅 컨트롤로 맞출게요. P 언더바 히팅 컨트롤. 자, 이렇게 할게요. P 언더바 히팅 컨트롤. 자, 그 다음 아래 커뮤니케이션 스펙. 우리 오퍼레이션은 히팅 온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팅 온. 얘를 사용하겠다 하고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돼요. 이네이블. 자, 그런데 서버는 설정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바로 아래 보시면 Q랭스라는 게 있죠. Q랭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버니까 여러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어떤 요청을 하겠죠. 요청할 수 있겠죠.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동시에 들어오는 요청을 몇 개까지 Q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요청을 보관하는 Q. 자, 우리는 뭐 굳이 여러 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1로 할게요. 하나만. 하나만 받는 걸로 Q랭스는 1로 할 거예요. 1. 자, 그러면 서버 포트 추가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번엔 뭘 할까요? 자, 여기 R 언더바 IO. 우리 이건 해봤죠? 스위치. 스위치를 읽어달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포트와 LED를 읽어달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포트. 얘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포트니까 추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의 클라이언트가 돼야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의 클라이언트.
자, 요게 되고요. 자, 얘 이름은 뭐냐면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디지털 다이렉트였죠? 자, 여기 있네요.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인터페이스의 디지털 다이렉트. 이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 아래에 추가됐어요. 알포트니까. 자, 얘 이름 바꿔야 되죠? 얘 이름은 R 언더바 IO로 할 거예요. R 언더바 IO. 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스펙 추가해 줘야 돼요. 우리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개의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 뭘 쓰면 되면 스위치를 읽어줘. 이게 되겠죠. 스위치 값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요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read direct를 enable 시켜야 되겠죠. read direct를 enable 시켜야 돼요. 자, 스위치를 추가했고, 자, 이번에는 LED를 추가해 볼게요. LED도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LED에 써줘 이게 되는 거니까 LED 켜줘 꺼줘 하고 요청하는 거죠. 둘 다 클라이언트예요. 자, IF 언더바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디지털 다이렉트 요 녀석이겠죠.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디지털 다이렉트 그리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여기 이름 바꿔야 되겠죠. 얘는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스펙 추가해야 되겠죠? 얘는 LED이기 때문에 라이트 다이렉트가 필요해요. 라이트 다이렉트. 그래서 라이트 다이렉트에다가 놓고 체크. 이게 돼야 돼요. 라이트 다이렉트에 놓고 체크. 자, 이게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히팅 엘리먼트는 라이트 다이렉트에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여기 R 언더바 IO를 누르면 라이트 다이렉트 체크 안 돼 있죠? 당연하죠. 우리 위드 다이렉트에서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동을 해보면 많이 혼동하시는데 언뜻 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R 히팅 엘리먼트가 지금 오퍼레이션이 라이트 다이렉트로 돼 있으니까 체크된 게 맞는데 뭘 하다가 이걸 딱 눌렀는데 라이트 다이렉트가 체크 안 돼 있네? 아니죠. 이거는 지금 원래는 리셋돼서 리드 다이렉트부터 보여주는 게 맞는데 여기 체크돼 있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하면 리드 다이렉트가 체크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바꾸면 이게 좀 리셋이 돼야 되는데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헷갈리셔가지고 또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꼬이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면 라이트 다이렉트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각각의 이 오퍼레이션 각각을 다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자, 저장. 자, 그럼 얘는 끝났네요. 이쪽 4개 포트 다 추가했어요. 여기 끝났고 자, 이번엔 여기 추가할게요. 얘하고 여기 자, 추가를 해보면 자, 시트 히팅 컨트롤로 가야 되겠죠? 시트 히팅 컨트롤에 포트로 가서 자, 여기서 추가할 거예요. 추가. 자, 첫 번째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에 리시버부터 추가를 할게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에 리시버 얘를 추가할 거예요. 리시버 우리가 만든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 얘가 될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얘 이름은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하기로 했어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스펙에 패신저 디텍티드 이네이블 해줘야 되겠죠? 여기 이네이블. 자, 됐어요. 이네이블 됐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우리 이제 요 녀석 여기 아래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여기 클라이언트 포트예요. 자, 추가 버튼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 여기를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 뭐가 채팅이 나왔나요? 위에 있어서 안 보이네? 아니구나. 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의 클라이언트. 자, 여기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죠. IF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 IF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 얘죠. IF 언더바의 시트 히팅 컨트롤. 자, 이걸 선택하고 오케이. 자, 이름을 바꿔야죠. 여기 이름은 뭐로 할 거냐면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펙에서 히팅 온을 이네이블. 자, 저장.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두 개에 대한 작업은 끝났어요. 우리 구조를 만드는 거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두 개의 작업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컴포지션으로 얘들을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컴포지션 갈게요. 왼쪽에 패키지 아래에 컴포지션 하나 추가할 거예요.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이걸 추가할 거예요. 자, 추가하면 또 쓱 추가가 되겠죠? 자, 이름 CSWC 시트 히팅 시스템.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름을 줬고. 자, 그 다음 여기 컴포지션 안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프로토타입으로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로 갈게요. 컴포넌트로 가서 자, 여기서 추가할 거예요. 추가 버튼. 추가 버튼. 자, 우리가 만든 시트 스위치와 시트 히팅 컨트롤 이렇게 두 개. 얘들을 추가할 거예요. 시트 스위치와 시트 히팅 컨트롤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가 됐죠? 추가됐고. 자, 그 다음 컴포지션 안에 두 개를 추가했고, 자, 둘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둘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토매틱 커넥션으로 갈게. 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애들이 연결이 안 된 포트들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고 자,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를 골랐어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를 고르고 어? 저 이름을 제가 P 언더바로 했었나? R 언더바 시트 스위치인데 P 언더바로 돼 있네? 그렇죠. 다시 바꿔줘야 되겠다. 시트 히팅 컨트롤에서 제가 이름을 잘못 줬나 봐요. 그러네. P가 아니라 R인데 여기가 R 언더바 시트 스위치 이렇게 돼 있죠? 잘못 써져 있네요. 자, 바뀌었죠, 바로. 자, 그러면 여기 하나를 고르고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얘부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R 언더바 시트 스위치 먼저 해도 되고 자, 하나를 아무거나 고르고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바로 캔디데이시 들어가 있어요. 체크돼 있죠. 이건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예요.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P포트와 R포트고 그 다음에 이름의 규칙이 같은 애. 그럼 P 언더바 시트 스위치고 R 언더바 시트 스위치잖아요. P 언더바 R 언더바를 제외한 이름이 같으면 아, 얘들은 서로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바로 체크를 해놔요. 그럼 나는 OK만 누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하나 포트를 선택을 하고 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자, 얘도 똑같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P 포트와 R 포트를 만들었고 이름 규칙도 똑같이 P 언더바 R 언더바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가 바로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다 추가가 됐어요. 그럼 저장.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 1단계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여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2단계, 저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2단계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기 러너블 시트 스위치 RE 언더바 시트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고 RE 언더바 히팅 컨트롤 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시트 스위치에 가서 러너블로 가고 자, 여기서 추가를 하나 할게요. 러너블 하나 먼저 추가해야 되죠. 첫 번째 거부터 추가. 자, 얘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RE 언더바 시트 스위치 심볼은 시트 스위치 언더바 펑션 컨커런트하게는 수행하지 마라. 자, 이렇게 런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런어블을 만들었고 자, 그럼 이 런어블은 이제 어떻게 실행돼야 되느냐? 이벤트 연결해 줘야 되겠죠? 얘는 타이밍 이벤트 100ms에 의해서 100ms 주기로 실행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RT 이벤트로 갈게요. RT 이벤트로 가서 자, add 추가 버튼이에요. 타이밍 이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타이밍 이벤트. 오케이. 자, 그러면 타이밍 이벤트 5ms가 추가가 됐어요. 우리는 100ms로 실행해야 되죠? 100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자, 100ms 타이밍 이벤트로 실행을 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이 런업을 안에서 스위치를 읽어오기 위해서 R 언더바 IO를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샌드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자, 요거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부터 스위치부터 오퍼레이션으로 가야 되겠죠? 오퍼레이션에서 추가. 자,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예요.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 뭐 되게 많죠? 근데 실제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 언더바 IO 스위치의 with 다이렉트 얘를 원해요. 스위치의 with 다이렉트. 자, 잠시만요. 채팅이 위로 가서 안 보이네. 아, 아까 써주셨군요. 제가 채팅 화면이 위쪽에 가려서 못 봤네요. R 언더바 시티 스위치. 네,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처음 실행될 때 이닛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게 이제 실행되는 형태예요. 처음 실행할 때 한번.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실행할 때를 의미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나와 있진 않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있죠. 보면은 있는데 이닛 이벤트를 쓰는 애들이 있고 안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지금 이닛 이벤트가 있었죠. 자, 올라가라. 이닛 이벤트는 있죠. 이 이벤트는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이제 발생하는 그 이벤트, 처음 초기화할 때 하는 그 내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R 언더바 IO 스위치 값에 read 다이렉트 스위치니까 read 다이렉트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스위치 값을 읽어왔으니까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데이터 샌드 포인트예요. 여기 데이터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서 추가. 자, 데이터 샌드 포인트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패신저 디텍티드. 자, 요거 패신저 디텍티드 데이터를 보내는 API를 만들어 달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런어블에 대한 건 끝났어요. 자, 이 런어블은 만들고 타이밍 이벤트 연결되고 싱크러스 서버 콜 포인트에 데이터 샌드 포인트 요게 들어가는 게 런어블이죠. 자, 그다음 여기 런어블 여기 바로 하나 만들게요. 이 런어블은 여기 서버 포트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가 발생하죠. 얘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LED를 켜줘 꺼줘 이걸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런어블 하나 추가할게요. 런어블 추가. 자, 런어블 0을 뭘로 할 거냐면 RE 언더바 히팅 컨트롤. 자, 이렇게 할게요. RE 언더바
히팅 컨트롤. 자, 이렇게 주고. 자, 심볼 이름 히팅 컨트롤 언더바 펑션 벌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이벤트는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였어요. 자, RT 이벤트로 갈게요. 이벤트로 가서 자, 추가할 거예요. 추가. 자,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에 꺽쇠가 들어와 있죠. 자, 이 꺽쇠가 없으면 뭐라고 했냐면 서버 포트를 안 만든 거예요. 서버 포트가 있어야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버 포트도 만들지 않고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를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나 이게 없네, 꺽쇠 이게 없네, 그건 뭐냐면 포트 추가를 잘못한 거예요. 포트 추가를 거기를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걸 선택하면 자, P 언더바 히팅 컨트롤 포트에서 히팅 온이라는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 오퍼레이션 인보크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러너블이 실행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이 안에서 이제 어떤 포트를 쓸 거냐면 LED를 켜줘, 꺼줘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포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아래에 자, 추가. 자, 클라이언트 포트니까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가 되겠죠?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가 되고 자, LED가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예요. 그 중에 LED를 켜고 끄는 애가 라이트 다이렉트죠.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의 라이트 다이렉트. 얘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가 됐죠. 저장. 자, 이렇게 되면 러너블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러너블 두 개.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만들까요? 여기 SWC 시트 히팅 컨트롤 요걸 만들게요. 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이동해서 러너블로 가야 되죠. 러너블에서 자, 러너블 하나 추가할게요. 러너블 0 하고 만들어졌죠? 자, 얘를 RE 언더바 히트 히팅 컨트롤 히트 히팅 언더바 펑션 벌스. 자, 이렇게 러너블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러너블 만들었고 이벤트를 연결해 줘야 되죠. 자, 이 이벤트는 얘는 이 러너블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할 거예요. 데이터를 받으면 실행하는 거. 자, 그래서 RT 이벤트로 가서 추가. 자,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리시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리시버 포트 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안 했거나. 그래서 R 언더바 시트 스위치라는 리시버 포트에 패신저 디텍트 데이터가 오면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러너블이 실행된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받은 데이터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로 먼저 가야 돼요. 데이터 리시브드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를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에서 추가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자, 얘를 추가할 거예요. 얘를 추가.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추가가 됐죠? 그러면 받은 데이터를 내가 읽어봤어요.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버 콜을 해줘야 되겠죠. 서버 콜. 자, 싱크러너스 서버 콜을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으로 가서 오퍼레이션에
예, 맞습니다. 그 리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 액세스는 이 러너블이 시작할 때 한 번만 읽어와요. 그래서 계속 읽어봤자, 여러 번 읽어봤자 상대방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내 버퍼를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리드 액세스는. 라이드 액세스는 러너블이 실행하는 동안 계속 쓰겠죠? 계속 써놓으면 실제 써지는 게 아니라 버퍼에 써놨다가 이 러너블이 끝날 때 그때 한 번 써요. 그때. 리드 액세스는 시작할 때 진짜로 한 번 읽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은 계속 버퍼에서 가져다 쓰는 거. 이거고, 라이덱스는 끝날 때 한 번 쓰는 거. 그러니까 시작할 때 리드, 끝날 때 라이트. 요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수십 번의 뭐 그 동작은 버퍼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 그런 동작이 돼. 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에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히팅 온. 요게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저장. 자, 그럼 볼까요? 그림을. 자, 보시면은 러너블까지 다 추가됐죠? 2단계가 끝났어요. 여기 주황색에 해당하는 그림 이거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2단계가 이제 끝난 거예요. 2단계까지가.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갈까요? 3단계는 코딩이에요. 자, 코딩 여기 스태틱 코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 아래 레퍼런스 코드 아래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자, 파일이 적어도 2개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별로 헤더 파일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별로 다르잖아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다른 이슈로 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사이에서는. 근데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안에 있는 2개의 러너블은 얘네들은 반드시 같은 이슈로 가잖아요.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파일 하나에 만들어도 되고 파일을 2개로 분리시켜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거는. 자, 그럼 먼저 파일 하나 만들게요. C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New 파일. 자, 첫 번째 파일은 swc 언더바 sit switch.c로 할게요. swc 언더바 sit switch.c. 자, 그리고 finish 하나 만들었어요. 자, 하나 더 만들고 코딩을 할게요. 추가. 또 C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swc 언더바 sit hitting control.c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코딩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얘부터 글씨가 또 작아졌네. Shift 컨트롤이었던가? 자, 샵 include 항상 RT 언더바 이게 규칙이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숏네임 hit switch.h. 자, void 러너블 이름이 sit switch 언더바 펑션이죠.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좀 많이 필요하겠네. 러너블이 2개라서. 자, 첫 번째 스위치 값을 읽어와야 돼요.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의 레벨 타입에 하나는 레벨이라고 하고, 자, 불리언 데이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읽어오는 거죠.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 RT 언더바 콜 언더바 포트 이름 오퍼레이션 이름의 레벨. 자, 이거 앰퍼샌드 붙이는 거 주소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력을 받아야 되죠. 읽어온 것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읽어줘 했으니까 읽어온 것을 저 함수를 실행해서 아웃풋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주는 거예요. 앰퍼샌드 붙여서. 자, 얘가 시크런스 서버 콜 포인트. 자, 그 다음 데이터 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레벨이 션 하이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이제 데이터 샌드 포인트로 보내야 되겠죠? 라이트에 포트 이름, 데이터 이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가 러너블이 하나 더 있어요. 보이드 히팅 컨트롤이었던가요? 히팅 컨트롤 너가 펑션. 자, 얘는 위에 넘을 받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코드를 만약에 넘이 10과 같다면, 자, 얘도 그 IO기 때문에 RT 콜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라이트 다이렉트. 너무 길다. 너무 기네. 짧게 짧을 줄 알았네. 레벨로 써야 되겠네, 결국. 자, 레벨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레벨로 정의하고. 자, 이렇게 하죠. 자, 이러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 거 WC에 fit fitting 점 h void sit fitting control underbar 펑션. 똑같이 불리언만 있으면 되겠네요. RT 리드의 포트 이름, 데이터 이름. 자, 하고 만약에 자, 여기도 유인트 31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데이터가 마이 불리언이죠. 그러면 뭐 10, 그냥 10을 넣을게요. 의미 없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위에 10이라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RT 언더바 콜 언더바 포트 이름이 R 언더바 히팅 컨트롤 오퍼레이션 이름이 히팅 온. 여기에 온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코딩 내용은 뭐 길진 않죠. 지금 다 이 RT 이거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sit 스위치 언더바 펑션에서는 스위치 값을 읽어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요 API는 데이터 샌드 포인트고,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받은 애는 이거는 이제 RT 콜이니까 이것도 스위치 LED에 대한 싱크러스 서버 콜 포인트고요. 자, 얘는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고, 여기는 싱크러스 서버 콜 포인트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작성하면 우리가 이제 3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3단계까지가. 그럼 이제 그 다음은 ECU 매핑, ECU 익스트랙트, ECU 컨피그레이션, 제너레이트 앤 빌드. 그리고 이제 뭐 실행을 시켜보는 거, 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